여러분 혹시 최근에 동네 홈플러스 가본 적 있으세요? 야채 코너에 라면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시간 코스트코 주차장은 줄이 끊이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흰키랩입니다. 한쪽은 매장 37곳이 2달간 문을 닫고 한쪽은 연회비를 올렸는데도 회원 90%가 갱신했어요. 같은 한국, 같은 동네 마트인데 왜 한쪽은 라면으로 매대를 채우고 한쪽은 줄을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격차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장을 봐야 하는지를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숫자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올해 5월 10일부터 약 2달 동안 전국 홈플러스 대형마트 104곳 가운데 37곳이 영업을 잠정 중단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35.6%. 그러니까 셋 중 하나가 2달간 셔터터를 내린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 한 동네 얘기가 아닌데요. 수도권만 보면 서울이 4곳, 인천이 5곳, 경기가 8곳,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은 물론 거기에 충남, 전북, 전남까지 사실상 전국 동시다발이에요. 출근길에 늘 지나치던 그 마트, 주말이면 카트 끌고 들어가던 그 매장, 그게 2달 동안 문을 닫는 거랍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영업 중인 매장 풍경이에요. 일부 매장은 매출이 평소의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작년에 절반도 안 돼요. 납품률이 45%거든요. 그러니까 매대에 채워넣을 물건 자체가 없는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야채 코너에 라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선식품 냉장칸 자리를 컵라면이 차지하고 빈 진열대는 그릇이나 자파 같은 걸로 메워졌어요. 한 시청자분이 본인 SNS에 그 매장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잘 꾸며진 평양 백화점 같다. 진짜 그 표현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오던데요. 우리가 매주 가던 마트인데 마트 같지가 않은 풍경. 신선한 사과랑 두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라면 박스가 탑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 7일에는 동네 슈퍼처럼 익숙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통째로 팔렸어요. 점포는 295개, 직원이 약 2,000명. 이걸 NS쇼핑이라는 회사로 1,206억 원에 넘긴 겁니다. NS쇼핑은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그룹 계열인데 매각 대금이 2달 뒤에야 들어오는 조건이랍니다. 그 돈이 들어와야 밀린 월급이랑 협력사 대금을 줄 수 있는 상황. 동네 슈퍼 한 브랜드를 통째로 팔았는데도 아직 현금 한 푼이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직원분들 사정은 더 답답해요. 일반 노조 1,400여 명이 4월 30일에 결의를 했는데요. 직급별로 월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자기 월급을 전액 포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길게 미담으로 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 결의 한 줄만 봐도 회사 안쪽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짐작이 가시잖아요. 월급을 포기하면서까지 매대에 물건을 채워달라고 외쳐야 하는 상태인 겁니다. 매대는 라면으로 채워지고 동네 슈퍼는 헐값에 넘어가고 직원들은 자기 월급을 포기하고 같은 한 회사에서 이 세 장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장이 비어가는 진짜 이유는 마트 안이 아니라 회사 바깥에 있더라고요. 홈플러스 사실 처음 시작은 잘 나갔던 회사예요. 1997년 대구 칠성동에 1호점을 열었고 1999년에는 영국 테스코랑 손을 잡았죠. 그러다가 2013년에는 매출이 8조 9천억까지 찍힙니다. 황금기였어요. 그리고 2015년 회사 주인이 바뀝니다. MBK 파트너스라는 국내 사모펀드가 7조 2천억 원에 통째로 사갔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모펀드가 더 잘 돌리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답니다. 그럼 MBK는 이 회사를 어떻게 샀을까요? 본인 돈은 약 2조 2천억 뿐이었고요. 나머지는 빚으로 끌어왔어요. 70% 가까이를 빚으로 조달한 셈이죠.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본인 돈은 3억만 내고 나머지 7억은 은행 대출로 메우는 갭투자. 그 갭투자를 7조 단위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그 빚의 담보는 본인 돈도 아니고 인수한 회사 부동산이었어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빨대 구간입니다.
MBK는 회사가 갖고 있던 점포 건물이랑 부지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팔고 나선 자기 회사한테 다시 월세를 대고 입주하는 방식, 이걸 세일즈 앤 리스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0년 동안 끌어모은 현금이 4조 1천억 원으로 보도됩니다. 매장으로 굴러야 할 돈이 부동산 빠지는 통로로 흘러간 거죠. 거기에 6년 동안 RCPS 상환 이자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8,700억. 이름은 이자였지만 사실상 배당이라는 평가가 많답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매장에 새 돈이 안 돌았다는 거예요. 2019년부터 3년 동안 매장 단장하고 설비 들이는 돈, 그러니까 카펙스를 연 2,500억 이하로 묶어버렸거든요. 장사하라고 산 회사가 아니라 자산 빼먹으라고 산 회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매출은 2015년 8조 원대에서 2024년에는 5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만약 이런 식으로 인수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지금 홈플러스 이야기인 거죠. 물론 MBK 혼자만의 작품은 아닙니다. 12년째 이어진 의무휴업 규제, 매출 60%를 넘긴 온라인 직격탄, 이것도 같이 작용했어요. 다만 회사 체력을 가장 많이 깎은 요인 중 하나로 MBK의 자금 회수 구조가 꼽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재 출연 약속, 이게 좀 황당합니다. 김병주 회장이 내 사재 1,000억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막상 뜯어보니 본인 주머니에서 직접 나온 건 400억 분, 나머지 600억은 은행 대출 보증이었어요. 이쯤 되면 사재라기보다 보증서에 가깝잖아요. 검찰은 올해 1월 7일에 김 회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데드라인이 7월 3일이에요. 이날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회사는 파산 청산 수순으로 갑니다. 회계법인이 따져보니 청산해서 자산 다 팔면 3조 7천억, 살려서 계속 굴리면 2조 5천억, 회계상으로는 문 닫는 쪽이 살리는 쪽보다 1조 2천억이 나 이득인 회사인 거죠. 28년 만에 회사가 도달한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이 다음 이야기부터가 정말 황당해지는 구간인데요.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빠르게 이어나가 볼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한국, 같은 시간에 코스트코 주차장은 줄이 끊이질 않거든요. 한국 매출 6조 5,300억 원, 전년보다 7.6%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186억 원으로 15.85% 뛰었고요. 글로벌로 가면 매장이 약 918곳, 회원 갱신율은 약 90%, 미국과 캐나다는 92.7%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작년 5월에는 한국 연회비를 최대 15%나 올렸는데 회원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보통 가격 올리면 사람들 발길 끊기잖아요. 그런데 여긴 안 끊겨요. 이상하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코스트코는 마진이 최대 15%거든요. 일반 마트가 24%에서 30% 받는 걸 생각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연회비. 광고도 거의 안 합니다. 회원이 매년 내는 그 돈, 그게 진짜 수익원이거든요. 여기서 더 신기한 이야기 하나. 1985년에 출시된 1.5달러짜리 핫도그 콤보가 41년째 그대로예요. 한국에서는 2,000원에 묶여 있고요. 41년이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가격은 안 움직입니다. 2009년에 차기 CEO가 슬쩍 가격 인상을 제안했답니다. 그때 창업주 짐 시네갈이 한 답이 전설로 남아있는데요. 올리면 죽여버린다. 방법을 찾아. 그 말 한마디에 코스트코는 자체 가공 공장을 돌리며 비용을 잡아버렸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농담이 진짜 41년짜리 정책이 된 거죠. 상품 종류도 단순화의 끝판왕이에요. 코스트코가 파는 품목이 약 4,000종, 월마트는 약 12만 종을 팝니다.
종류로만 따지면 코스트코는 월마트의 3% 수준인 셈인데 적게 팔고 빠르게 회전시켜서 마진이 낮아도 이익을 만든답니다. 적게 팔아도 잘 버는 마트, 그런 게 가능한가 싶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직원 처우예요. 미국 코스트코 평균 시급이 22.2달러, 의료보험 가입률은 직원의 90%, 이직률은 6%인데 같은 미국에서 월마트 이직률이 44%거든요. 약 7배 차이. 한국 코스트코 평균 연봉도 약 4,800만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잠깐 멈춰서 한쪽을 떠올려 보세요. 임금체불 끝에 노조가 월급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통째로 포기하기로 결의한 회사. 그리고 다른 한쪽엔 시급 22.2달러에 1985년 핫도그 가격이 41년째 그대로인 회사. 같은 시간 같은 한국 동네에 두 풍경이 공존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코스트코가 천사 같은데요. 진짜 그럴까요? 자, 그런데 코스트코를 너무 천사로 그리면 곤란합니다. 한국 코스트코도 두 얼굴이 있거든요. 2025년 5월에 한국 연회비를 최대 15%까지 올렸는데요. 같은 해 미국 인상률이 약 8.3%였으니까 한국이 미국의 약 2배로 올린 셈이에요. 거기다 한국 본사 배당률은 121%, 한국에서 번 이익이 거의 그대로 본사로 송금된다는 비판이 매년 나오는 자리죠. 줄 세우는 마트라고 해서 한국 소비자한테 자비를 베푸는 건 아니라는 얘기. 코스트코도 한국에서는 충분히 빼먹는 중이라는 한 줄 일단 박아둡니다. 그런데 그렇다 쳐도 격차의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한국마트는 한번 오른 가격을 안 내려요. 이게 고객들이 가장 화를 내는 지점이거든요. 대형마트 영상마다 1위 댓글이 비슷해요. 올릴 땐 광속, 내릴 땐 잠수. 가격을 한번 위로 올려놓으면 원재료가 떨어져도 환율이 풀려도 그 가격을 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순위마저 바뀌었답니다. 2026년 들어 처음으로 롯데마트 점포 수 112개가 홈플러스 104개를 초월했어요. 20년 만에 순위 역전이에요. 이게 뭐가 무서운 일이냐면 지금 흔들리는 게 홈플러스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마트도 2024년 3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았고요. 30만원대까지 갔던 주가는 지금 10만원도 안 됩니다. 대형마트 산업 자체가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유는 환경에 있어요. 대형마트 매출 비중이 2021년 15.1%에서 2025년 9.8%까지 떨어졌고요. 한 자릿수 진입은 처음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온라인 매출 비중은 2026년 3월 기준 60.6%, 역대 최고를 찍었죠. 12년째 이어지는 의무 휴업, 사모펀드의 자금 회수까지 더해지면서 대형마트는 사실상 3중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7월 3일이 결정타입니다. 회계상으로는 문 닫는 게 살리는 것보다 1조 2천억 이득인 회사를 그래도 살릴 수 있을지 그날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서 장을 봐야 할까요? 정리하면 이래요. 같은 한국마트인데 한쪽은 사모펀드 빨대에 임대료, 온라인 직격까지 겹쳐 무너진 회사. 다른 한쪽은 마진을 절반으로 깎고 직원 처우와 41년 가격 동결로 신뢰를 쌓은 회사. 물론 코스트코도 천사는 아니죠. 한국 연회비 인상률이 미국의 2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 달부터 어디서 장 보실 건가요? 익숙한 동네 홈플러스를 끝까지 응원하실 건가요? 아니면 줄 서서라도 코스트코로 가실 건가요? 2달간 문을 닫는 홈플러스 37곳 매장 정보는 댓글로 남겨둘게요.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가벼운 경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